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유튜브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커머스, 그 외에도 CPA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익 모델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생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이면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왜 공유를 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범위는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을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익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이 수익 모델로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은 뭐고, 특히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실패하는 포인트가 무엇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은 컨텐츠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초보자이거나 온라인 커머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온라인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커머스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벌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실패하게 하는 포인트인지 좀 약점을 정확히 찝어드리고 넘어가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온라인 커머스 4가지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보셔도 상당히 유용하겠지만,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가 로직이 싹 바뀌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른 수익 모델로 좀 추가하고 싶은 분이거나 아니면 넘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져온 4가지 수익 모델은 총 위탁, 해외 구매 대행, 사입, 제조입니다. 이 온라인 커머스의 4가지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서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를 통상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요. 마케팅이 광고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산다는 개념이 오프라인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재고라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왜냐? 내가 물건을 매장에 진열을 해놔야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매를 하느냐? 화면 속에 사진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사진만 올려놓고 판매가 된 다음에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약속된 시간 안에 물건을 배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고가 없이 판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자본 창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무자본 창업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재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 물건을 구매는 해서 보내야 됩니다. 내가 판 다음에 결제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후불 결제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이제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내고 어떤 수익을 받아서 내 이익으로 완전히 가져오기까지는 일정 부분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온라인 커머스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판매를 하고 재고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일단은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단락 하나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위탁 판매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탁 판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판매 형태는 중간 유통 형태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위탁을 뿌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팔고 나서 수익을 남기는 형태죠. 중간 유통망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양을 소모하는 것, 그 다음에 빠르게 판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탁을 주는 업체와 어떠한 딜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위탁은 어떤 위탁이냐면 땡땡국이나 땡땡 뭐 이런 데서, 즉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갖다가 파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업체나 아니면 위탁을 잘 하지 못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채널을 보장받고 하는 형태의 위탁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뭐 도매 사이트에서 떼다가 월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가 어렵게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위탁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땡이나 이런 도매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가 보장이 돼야 되냐면 마케팅 능력 중에서도 광고 능력이 탁월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사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샴푸, 뭐 비누, 칫솔, 즉 어떠한 검색 기반의 수요 기반의 구매를 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지나가다가 어떠한 욕망을 느껴서 구매하는 그런 이슈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다 팔려고 한다고 하면은 검색 기반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을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아마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가격이 이미 판매 가격 정도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소매로 물건을 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마진이라고 하죠. 택배를 많이 보내는 사람은 많이 남길 경우에 3,000원에 내보내면은 한 1,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그 1,000원의 마진을만 보고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1,000개를 빼면 100만원이고요. 2,000개를 빼면 200만원이 남는 겁니다. 물론 인건비가 약간 투여가 되긴 하겠지만 백마진으로 사입을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매땡 사이트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갖다 판다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어떤 이슈템, 시기적으로 막 어떤 붐업을 시켜서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가글을 해서 뱉으면 찌꺼기가 나오는 제품이 있던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구강청결제들이 상위를 다 잡고 있겠죠. 이런 아이템들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영상이나 이미지나 비포 애프터나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이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요를 느껴서 욕망을 느껴서 구매하는 이러한 제품들만 판매가 좀 가능한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 기반의 물건을 많이 깔아놓겠다, 아니면 인스타나 페북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순수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만 팔겠다라고 하면 도매땡이나 이런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반에 어떤 물건을 올리고 판매를 하는 경험을 쌓는 형태로는 매우 좋지만 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하실 거면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무조건 어떠한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을 갈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상품 공급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프라인 공장을 하고 있어. 근데 나도 스마트 스토어는 만들었어. 근데 잘 안 팔려. 근데 자꾸만 온라인에서 매출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만 이 잘 파는 사람과 잘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다릅니다. 잘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잘 보는 사람이고요. 이 잘 파는 사람들은 이 셀링 포인트를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즉 파는 사람은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제조를 하는 사람은 페인 포인트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세일즈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 셀링 포인트가 없는 분들을 노려서 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즉 우리가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
매입을 해가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위탁을 할 의미가 없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결 방법으론 오픈마켓, 폐쇄몰, 그리고 다양한 영업 라인을 많이 보유하셔야 돼요. 일단 다양한 채널에, 즉 마켓 채널에 물건을 등록하시는 방법을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켓마다 기본적으로 광고가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가 있는데 키워드 광고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러한 위탁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영업력이 탁월하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주면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즉 제조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되게 쉽지만 이 고수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켓, 즉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 UF 이런 데 전부 다 물건을 올려서 팔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하나의 제품을 크게 성공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아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러한 포인트로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가 있다면 훨씬 이러한 위탁 사업을 할 때 제조처와 딜을 하기가 편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제조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주기가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거나 마케팅 채널이나 아니면 판매 경험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폐사물과 라인이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위탁을 잡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아예 모르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컨텐츠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은 천행님이 있어요. 천행님 컨텐츠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부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외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드리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나 티몬이나 쿠팡 이렇게 물건 올려서 팔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판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판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해외 부대를 알아도 당연히 물건을 어디다 올리는지 모르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고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지만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도매 땡 사이트나 이렇게 사이트 도매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즉 기본적으로 물건을 등록하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 구매 쪽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을 상당히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판매를 통한 리셀링입니다. 즉 내가 재고가 없어도 판매가 돼요. 이 도매 사이트와 해외 구매 대행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도매 사이트는 물건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면 그냥 하루면 하루에 나오는 물건을 거의 다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구매는 좀 틀려요.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올릴 수 있는 물건의 전체 개수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마켓들마다 초보는 5,000개, 약간 파워는 10,000개, 20,000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써서 몇백 개 단위로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올려버리면 물건이 다 찹니다. 걷어내는 매출이 안 나는 제품들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물건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중국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하루에 올라오는 물건이 몇십만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몇십만 개를 다 등록을 하기 불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상품을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자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나 어떠한 제품군이 매출을 나게 해주는지 매출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품 등록 능력만 좀 잘 갖춘다 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건 분명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은 뭐가 어렵냐면 이 법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무적인 부분, 세법 관련 부분과 지재권 문제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각종 인증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던가 아이들 제품을 할 때는 다양한 인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해외 구매를 돌렸을 경우에는 매출보다 합의금이나 벌금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세금 계산을 잘못을 해서 매출을 내고도 오히려 세금으로 더 많이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이라는 건 번 데서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 부가세 부분이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판매하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대행을 해서 판 거지만 세법으로 봤을 때 세무적으로 봤을 때 잘못 계산을 하면 그냥 내가 직접 판매한 행위가 됩니다. 즉 부가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 쪽이 공부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팔릴 때마다 딱딱 계산을 해서 결제를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서 과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마랩에 스마패밀리에 계신 이제 이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 구매된 콘텐츠를 만들고 관련 교육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직접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저는 직접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계속 질문 답변과 이 각종 검역, 그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온라인 수익화 모델에서 정말 많은 컨설팅이랑 강의들을 쭉 보지만 가장 가치가 있는 분야는 그런 컨설팅, 고액의 컨설팅을 내고도 내가 충분히 얻어갈 게 있고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그 가치가 가진 영역은 해외 구매 대행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만약에 초기 창업자라면 물건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 클래스 101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스토어 공식 사이트에서 배우시고 바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공부만 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 이수라고 해놨어요. 추천해 드리는 분은 많이 있지만 서 과장님이랑 이령 채널을 통해서 이령 대표에게 배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외에도 해외 구매 대행이랑 비슷한 형태, 즉 이 리셀링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쿠팡도 있는데 이쪽에는 제가 나중에 두치 아빠라는 분이 계신데 두치 아빠라는 분을 모셔서 제대로 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입입니다. 사입은 실제로 저는 온라인 커머스의 어떠한 가장 큰 혜택인 재고가 없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조건 제조나 도매의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가져와서 내가 거기에 어떠한 상표를 더 붙이던 아니면 변형을 하던 그거는 이제 지재권 부분, 상표권 부분만 피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즉 내 물건이 됐기 때문에 비싸게 팔던 싸게 팔던 묶어서 팔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리셀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서 다시 파는 거. 뭐 요즘에 시계라던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리셀링 개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마진을 얼마나 남길 거냐 문제가 돼요. 왜냐면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재고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이 재고가 들어온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을 잘 보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초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아래부터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진폭은 커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제조까지 가면 상당히 마진폭이 큽니다. 내가 어떠한 상품을 기획을 해서 MOQ를 내서 만들면 상당히 마진폭이 커요. 근데 이 사입은 좀 애매합니다. 이미 제조가 되어 있거나 도매에 깔려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 그리고 재고 관리인데 이 수요 예측은 뭐냐면 뭐 수요 예측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시장이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든 중요하긴 해요. 근데 특히 사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올 겨울에는 폭이 좁은 약간 슬림한 형태의 바지가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매입을 쭉 했어요. 근데 올해는 와이드 팬츠인 거야. 와이드 팬츠가 대박이 내버리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는 팬츠들, 즉 바지들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 다 재고로 남아요. 여러분들 이 재고가 얼마나 무섭냐면 단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줄게요. 10%의 마진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0%를 남기면 내 마진이 얼마죠? 10원입니다. 10원의 마진이 남겨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장의 바지가 재고가 남으면 마진이 10원이었잖아요. 즉 10장 바지를 판 거가 재고 하나입니다. 10개를 팔아봤자 재고가 하나 남으면 또이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진을 올릴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망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시는데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물건, 즉 나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사입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 내가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 A라는 업체랑 어떠한 독점 판매 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초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져다가 물건을 팔고 그럼 되니까 내가 10장 20장씩 가져다가 쌓아놓고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10장 20장 정도 사입을 해서는 그 오프라인 도매상이 우리만 보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데서 다 이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쌓아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뭘로 간다? 가격 경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벨을 교체를 한다거나 태그 깔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바꾼다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판매자만 파는 물건인 것처럼 이제 이 모양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 물건을 사입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팔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 10%라고 하면은 한 장 재고가 남았을 때 10장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입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정적인 수입 원칙 1차 수익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 완전 처음부터 사입으로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들은 거의 100% 망한다고 봐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한 달 동안은 몇 프로 생존했어. 6개월 동안은 뭐 20% 생존했어. 그런데 2년, 3년 가면 진짜 한 명, 두 명만 생존을 하고요. 나머지 다 망합니다. 1차로 어떤 수익원이 있어야 돼요. 해외 구매든 위탁이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거를 점프하기 위해서 내가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입의 영역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 어떠한 수익원이 명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입에만 올인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업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사입으로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탁이나 해외 구매 대행이나 다른 형태의 수익 모델을 만든 상태에서 이 수익을 업시키는 형태로만 사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품을 기획을 해서 제조업체한테 이야기를 하고 MOQ라고 해서 최소 생산 단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어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최소 생산 단위. 공장 가서 10개, 20개 제작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죠. 공장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위를 한 파스, 뭐 한 드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MOQ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MOQ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MOQ 정도는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 물건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도 디자인해서 박스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 생산까지, 포장재 생산까지 위임을 해서 해야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내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편하게 하려면 공장에 위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샴푸 있죠? 샴푸를 생산해서 이제 홈쇼핑이랑 마켓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페트병, 이 펫병이랑 이 라벨이랑 뚜껑이랑 전부 다 제가 다 알아봐서 만들었고, 이 샴푸를 담는 박스까지 있었거든요. 박스도 다 디자인하고 충무로 가서 생산을 해서 홈쇼핑이랑 각종 마켓에 납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획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이 시기적인 이슈를 딱 잡아내서 거기에 맞는 이슈템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제조를 바로 가는 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제조 영역으로 직접 진출하시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떠한 비디오 커머스라든가 커머스 업체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좀 쌓으셔야 돼요. 최소 2, 3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계절을 한 두세 바퀴 돌려보면 이 시기적으로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감을 갖고 내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야지 여기 바로 진출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난이도는 올라가고 마진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작을 내가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랑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조가 좀 성공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무조건 1차, 2차 수익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제조로 진출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보시면 많은 위탁 판매자라던가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최종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내 브랜드를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위탁이나 해외 구매 대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반부터 뭐 청년 지원이라던가 어디서 뭐 돈이 막 쏴준다, 뭐 1%의 이자로 해준다, 연대 보증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조로 바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능력은 마케팅 능력입니다. 뭐 사입도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보다 정말 제조가 이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마케팅에 따른 노하스, 즉 수익을 계산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하지 않으시면은 제조에서 생존하시기 힘들어요. 이런 비용 구조와 마케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제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슈템들이나 인스타그램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터트리는 업체들을 보면 기획하는 사람보다 마케팅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획은 대표님과 핵심 멤버들이 하고, 이 채널들을 운영하고 대행사 운영하고 바이럴 마케팅하고 카페랑 후기, 리뷰 이런 거 관리하는 팀의 팀원들이 2배 정도, 많은 데는 3배까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케팅팀, 디자인 영상팀, 그리고 기획팀 정도가 세팅이 되는 최소 3명 이상의 팀을 꾸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거를 지금 들어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제조는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위탁부터 해외 부대, 사입, 제조까지 쭉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은 뭐냐면 위탁의 전문가, 해외 부대의 전문가, 사입의 전문가, 제조의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성공한 노하우를 이제 물어보고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오는 컨텐츠들처럼 어떠한 홍보나 아니면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선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고 실제 사업을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문제점 해결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제가 영상 컨텐츠로 올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고수를 찾아서, 온라인 커머스의 고수를 찾아서라는 컨텐츠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컨텐츠들의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라이브로만 전해드렸던 이제 온라인 초보반, 꼬꼬반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올려서 이제는 라이브 시간에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 복습할 수 있는 이 2가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드렸는데 내용이 정말로 요약이에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 생기는 수익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별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00% 다 기부를 하고 있고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50% 이상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부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저 별표 하나가 10만 원인데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10만 원을 기부를 했고 10월 달에 또 기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를 하는 좋은 방송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